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세혁명의 이동엽 박사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오늘은 조금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매번 제 수술 환자 케이스, 시술 환자 또 수술이 잘 되고 시술이 잘 됐던 경우도 있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이야기, 또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고 여러분들의 병증을 한 분 한 분 이제 설명드리는 그런 형식도 있지만 또 요청이 왔어요. 저는 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는 사람인데요. 비수술적 치료를 조금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영상이나 외부에서 교육을 하는 것처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세요. 원인에 따른 맞춤 치료. 저것이 중요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원인이 다르구나.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척추 환자들이 많을까요?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대략 한 4천만 명에서 한 5천만 명 되지 않습니까? 척추 질환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환자 수가 388만 명이라고 합니다. 2019년 심평원 보고니까요. 아마 지금 거의 한 400만 명 넘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이 척추 환자라는 거예요. 인구의 10분의 1. 어떠한 질환도 인구의 10분의 1까지 그렇게 환자 등록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환자는 많은데 척추 치료를 망설입니다. 왜 망설일까요? 일단은 수술할까 봐. 수술에 시옷자도 꺼내도 싫어해요. 도망가더라고요. 또 전신마취 하는 거 무서워서. 배를 열고 옆구리를 째고 등을 째서 째는 게 싫고 흉터가 싫어서. 오래 입원하면 회사도 안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생업에 문제가 되니까 입원할까 봐. 또 고령이신 분들은 혈압, 당뇨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치료가 어려울까 봐, 이런 것들 때문에 망설인단 말이에요. 오늘의 포커스는 이러한 척추 치료를 대상으로 한 환자를 제가 보아왔더니 그래도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 치료 중에서 어떻게 하면 내 척추 질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비수술에 대해서, 제가 수술하는 외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비수술적 치료도 하기 때문에 소개를 비수술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비수술을 한다는 것은 전신마취가 필요 없겠죠. 당연히 절개를 하지 않아요. 비수술은 절개를 전혀 하지 않아요. 하더라도 아주 조금 몇 미리 정도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없어요. 마취와 절개와 통증이 거의 필요 없는 것이 비수술적 치료의 특징이죠. 그러면 점점 발전합니다. 우리가 병을 고칠 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지 않고 일단은 주사 처방을 합니다. 하지만 주사만으로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질병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볼 수가 있습니까? 절개를 하지 않고 어떻게 봅니까? 따라서 오른쪽처럼 우리가 의사들이 절개를 하고 조직을 벌려서 그 병변이 있는 데까지 도달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 가운데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기법이라든지 또는 카테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까지, 이런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예전에는 절개하지 않지만 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기법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위나 장 내시경 하듯이 척추관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 들어갔어요. 최근 한 10년 전부터 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비수술적 치료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척추로 돌아와서 척추에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이 3포인트,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접근 방법도 일단은 세 가지가 있겠죠. 자, 이게 척추고요. 옆으로 돌립니다. 여기가 꼬리뼈, 허리뼈가 5개고 이 안에가 복부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꼽이 있어요. 이거는 옆에서 본 거예요. 이걸 이렇게 돌려서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잘라서 보는 사진이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내려오는 신경 다발이 보이게 되죠. 일단은 1번처럼 이 디스크가 안쪽으로 튀어나와서 협착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디스크 튀어나온 것이 바깥쪽으로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안쪽으로 나올 때는 요 신경 다발이 이렇게 보이는데 안쪽이 눌리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안쪽으로 했어요.
하지만 이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나오면 신경이 이 뚱뚱한 곳 바깥쪽이 눌려서 더 극심하게 아파요. 그 다음에 이 한가운데로 완전히 목 졸라지듯이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1번처럼 안쪽으로 눌리는 경우에 협착, 2번처럼 바깥쪽으로 눌리는 경우에 협착, 3번처럼 완전히 한가운데서 꽉 끼어 있는 협착.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눌리는 협착은 꼬리뼈로 접근을 해서 돼요. 꼬리뼈를 접근을 해서 됩니다. 그런데 바깥쪽에서 눌려 있는 협착인 경우에는 꼬리뼈로 접근을 했을 때 도달할 수가 없어서 추간공이라고 옆으로 들어와야 돼요. 옆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완전히 꽉 눌려서 사방에서 신경이 이렇게 완전히 눌려 있는 경우는 사방에서 다 봐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께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나의 협착이 어딨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신경이 안쪽에서 눌리면 꼬리뼈를 접근해서 충분히 치료가 돼요. 하지만 이 바깥쪽까지 문제가 있는 경우는 꼬리뼈로 치료를 해서 바깥쪽이 안 돼요. 그때는 이 바깥쪽에서 들어와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자, 꼬리뼈 접근하는 방법이 1번. 바깥쪽, 옆쪽에서 들어와서 치료하는 방법이 뼈와 뼈 사이라 그래서 추간공이라고 해요. 뼈와 뼈 사이, 추간공 접근. 그 다음에 사방에서 완전 눌려지는, 신경이 완전히 꽉 이렇게 눌러지는 경우는 뒤에 있는 후궁이라는 뼈가 있어요. 이 후궁 사이, 뒤쪽에서 접근을 해서 앞, 옆, 뒤, 사방에서 둘러싸는 협착을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통증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비술적 치료에는 신경풍선 확장술이라고 꼬리뼈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옆으로 나와 있는 추간공이라는 구조물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내시경이 들어가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65세 여성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4번 뼈와 5번 뼈 사이가 뼈가 좀 가라앉아 있으면서 어긋나 있고 디스크가 나와서 이 신경줄기 MRI를 보면 신경이 흘러가지가 않고 완전히 막혀 있어요. 하얗게 신경이 내려와야 되는데 신경이 흘러가지 않죠. 이런 경우에 한가운데서 눌리기 때문에 일단은 추간공이나 후궁간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되지만 이 환자의 병적인 상황을 보신가 주로 안쪽에서 압박되어 있는 척추 협착증이라서 꼬리뼈 신경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치료가 잘 됐습니다. 치료 전에 양쪽 다리가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데 이 파랗게 보이는 다리가 시술 이후에는 노랗고 빨갛게 완전히 신경통로가 잘 흘러가서 증상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후가 완전히 달라졌죠. 신경풍선 확장술의 사례입니다. 추간공 내시경 치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데요. 척추를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보는 게 아니고 약간 비스듬히 보면 노란색 신경이 나오는 요 구멍이 추간공이에요. 따라서 MRI를 보세요. MRI를 보게 되면 MRI를 약간 비스듬히 찍으면 이렇게 열쇠구멍처럼 보이는 것이 추간공이에요. 이 추간공 사이에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신경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정상 신경 통로인데 요 아래는 조금 막히고 요 아래는 더 막히죠. 여기는 완전히 추간공이 막힌 겁니다. 따라서 65세 여성인데 양쪽 추간공이 막혀서 이 어머니는 설거지를 할 때마다 울어요. 앉아있으면 안 아파요. 하지만 추간공이 막히게 되면 양쪽 신경통로가 막히게 되는데 일어났다 하면 꽉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문틈에 끼듯이 앉아있을 때는 문이 열려 있는데 섰다 하면 꽉 손가락이 끼듯이 추간공이 좁아지면서 꽉 끼는 현상. 따라서 5분, 10분 정도 설거지를 하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맨날 물 흘리면서 설거지를 한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설거지를 한 5분, 10분 하면 다리가 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우셨어요. 예. 근데 사실 이 정도 막히게 되면 수술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추간공이 막히게 되면 나사못을 박아서 크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마비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추간공 내시경을 통해서 트라이 해볼 수가 있어요. 성공률이 대략 50에서 한 70%, 80%까지는 되거든요. 환자마다 성공률이 다르지만 추간공 내시경으로 이분은 성공을 했어요.
앞서 보시는 영상처럼 추간공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분이 양쪽 엉치라든지 다리가 파랗게 서 있을 때 마비감이 오고 서 있지를 못해서 매일 우셨던 분이 이렇게 엉치나 다리 통증이 좋아지셨고요. 발목이나 발바닥이 약간 저림은 남아있지만 성공적으로 나사못을 박지 않고도 양쪽 추간공, 문틈이 끼어서 꽉 끼어있는 이 추간공을 충분히 내시경 기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아까 그 영상 보시니까 충분히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마비가 없는 환자에서 추간공 협착증 환자는 요즘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간공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가 컨비네이션 되어 있는 동반 사례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추간공 내시경 역시 부위 마취 필요 없습니다. 국소 마취는 약간 필요합니다. 전신 마취 필요 없습니다. 절개 거의 필요 없습니다. 약간 몇 미리 정도는 약간 구멍을 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수혈은 당연히 필요 없죠. 따라서 실밥을 풀는다든지 혈종이나 수혈 이런 거 전혀 필요 없는, 그래서 입원 기간은 상당히 짧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만성 질환 혈압 당뇨 환자들 또는 투석까지 하는 환자들도 가능하고요. 빠른 회복을 직접 보면서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궁간 내시경 시술은 영상을 이제 보셨고요. 이렇게 후궁이라는 뼈와 뼈 사이의 시술 방법을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시술을 마쳤는데요. 이거 보세요. 후궁간 내시경 시술을 하고 피부에 저렇게 한 바늘 정도는 꼬맬 수 있거나 테이프 같은 거 붙이거든요. 저렇게 한 달 경과됐을 때 상처 거의 안 보이시죠? 1cm 미만. 저 정도의 절개로 충분히 후궁간 내시경을 통해서 신경이 완전히 이렇게 말씀드렸죠? 꽉 360도로 꽉 막혀 있는 경우에 충분히 전후 좌우를 협착을 풀어줄 수 있는 시술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수술이 아닙니다. 후궁간 내시경은 시술이고, 이 후궁간 내시경으로 시술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피부를 조금 더 절개합니다. 한 2cm 정도 해서 후궁간 현미경 수술을 하게 됩니다. 1cm 이상 좀 째게 되면 수술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후궁간 내시경은 야쿠르트 빨대 정도의 내시경 기법으로 들어가는 거고, 후궁간 현미경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피부를 2cm만 절개하고 제 엄지손가락 정도 되는 좀 굵은 빨대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야쿠르트 빨대로 빼낼 수 없는 큰 포도송이 같은 큰 디스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절개를 조금 더 하더라도 전신 마취하지 않고 후궁간 현미경 수술로 간단하게 또 수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설명은 후궁간 내시경 시술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후궁간으로 하는 현미경 수술도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좀 큰 디스크라든지 딱딱해져 가지고 내시경으로 안 되는 협착증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후궁간 내시경 시술을 했던 시술입니다. 내시경으로 이렇게 62세 남성이 협착이 4번, 5번에 굉장히 심한데요. 아까 그 환자입니다. 이렇게 넓어졌죠. 이 시술 전후에 이렇게 콩알처럼 보였던 이 협착이 완전히 풀려서 MRI는 치료 전 MRI고 오른쪽은 치료 후 MRI인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후궁간 내시경을 통해서 예전에 수술적 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시경 치료 전에 이렇게 인대가 비유가 되면서 낭종이 보이죠. 이렇게 두껍게 보이는데 이렇게 이걸 제거를 잘 하게 되니까 이렇게 신경이 꽝 끼어 있던 신경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감압된 요추신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궁간 내시경은 직접 보고하고 안전하고 1cm 미만의 절개로 전신 마취하지 않고 이렇게 완벽하게 치료가 될 수 있는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충분히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척추 협착증은 세 부위의 원인이 있고 이 원인에 따라서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꼬리뼈, 추간공, 후궁간. 그리고 이 세 가지로 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되지만 이 세 가지로 되지 않는 경우에 마비가 너무 온다든지 골성 협착이 너무 심하다든지 또는 너무 심하게 덩어리가 커서
도저히 내시경이나 이런 걸로 뽑히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후궁간 현미경 기법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치료는 여러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서 충분히 신중하게 하시고요. 수술부터 비수술까지 전인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치료할 수 있는 센터에서 하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정말 한 400만 명 가까이 되는 척추질환 환자의 해피한 척추 인생을 위해서 자세혁명은 오늘도 열심히 부족하지만 강의하고 영상을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혁명의 이동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